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 한입 ETF 시간에는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ETF 컨설팅팀 마지의 책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상품은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 상품입니다. 따끈따끈한 상품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온큐가 대표적이고 엔비디아, IBM,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양자 컴퓨팅을 차세대 먹거리로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양자 컴퓨팅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양자 컴퓨팅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머리가 아파서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건 양자 역학을 응용하는 컴퓨터인데요. 양자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물리량이 갖는 특성을 활용해서 컴퓨팅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신개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로서의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양자 소프트웨어, 양자 알고리즘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까지 통칭을 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역학이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자이언트TV에서 물리학 강의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가지는 않고 투자자 관점에서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주목해야 되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중요한 이유 제일 큰 것은요, 초고속 연산 능력이에요.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에 대비해서 대용량의 연산을 초고속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큰 강점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연산의 복잡성도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왜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되었는가를 생각해봐도 결국은 AI 가속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장점은요, 암호 해독 능력입니다.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면 현존하는 암호 체계를 다 깰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런 거를 빼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 거고요. 정부의 인프라나 핵무기 암호 코드 같은 것까지도 해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적으로 큰 위험 요인이 되죠. 이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AI 산업을 혁신한다 이런 경제적인 가치 외에도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이 양자 컴퓨팅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미국은 25년 1월부터 중국에 대한 그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건데 그게 일어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미중 패권 전쟁의 맥락에서 이 양자 컴퓨팅에 얼마나 중요도를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초고속 연산이 양자 컴퓨팅의 최대 강점인 것 같은데 이게 빠르면 얼마나 빠른 건지 그리고 그 연산 속도의 강점이 어떤 작업에서 영향을 미칠지요? 네, 양자 기술은요, 연산의 속도, 그리고 해킹 불가능성, 정밀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훌쩍 넘어섭니다.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에 낸 자료를 보니까요. 양자 컴퓨팅은 현재의 컴퓨터보다 30조 배 이상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연산을 빨리 하니까 전력 효율성도 높고요. 이런 걸리는 시간 차이는요, 사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특정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 결론은 다 동일합니다. 일반 컴퓨터는요, 0과 1 중에 하나의 값만을 나타낼 수 있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연산을 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연산에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표현하고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한 번에 표현하고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산의 속도 역시도 급격하게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 또는 시뮬레이션을 수많이 돌려서 그중에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양자컴이 도입됐을 때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여하튼 연산량이 늘어나서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팅이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 산업에 이 양자 컴퓨팅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요? 양자 컴퓨팅은 크게 국방과 항공,
우주산업 이런 쪽과요. 그 AI, IT, 제약산업, 운송산업 이런 쪽에 그러니까 크게 국방 안보와 관련된 쪽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큰 쪽 이 두 가지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산 속도가 강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양의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 양자 컴퓨터가 가치가 아주 높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인데요. 택배 기사가 총 5개의 지역에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할게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요. 5 팩토리얼, 총 12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120가지를 다 검토해서 가장 운전 시간도 짧고 주행 거리도 짧은 선택지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컴퓨터에서는 120개 정도면 뭐 할만하지. 그런데 도시가 만약에 20개로 늘어난다? 20 팩토리얼을 계산해 보니까 2432경에 이르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경우의 수가 커질수록 슈퍼컴퓨터조차도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팅은 이런 연산을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류 운송에만 있느냐? 신약 개발할 때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에 양자 컴퓨팅이 도입되면 다양한 경우의 수들, 시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가운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큰 강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테슬라가 아주 밀고 있죠. 완전 자율주행. 근데 완전 자율주행은 약간 걱정되는 것이 이 자율주행 기능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로 위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양자 컴퓨팅은 안전한 암호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고 해킹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큰 혁신을 불러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다양한 산업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표 기업들은 어느 곳인지가 투자자들은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양자 컴퓨팅 산업도 AI 산업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밸류체인상 시장 규모 기준으로는 하드웨어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크고요. 현재 이 산업이 굉장히 극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정보업체 마인드커머스에 따르니까 양자 컴퓨팅 시장은 향후 연평균 31%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대별이 돼요. 하나는 양자 특화 스타트업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이때 양자 특화 스타트업에 속하는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D-Wave 같은 기업들이 되고요. 이 밸류체인별 기업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기업의 그림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밑에 있는 두 개의 층이 하드웨어 관련된 층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들, 아이온큐, 리게티, 허니웰, IBM, 인텔 같은 기업들 많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양자 컴퓨팅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다룰 상품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는 어떤 상품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네, 양자 컴퓨팅 ETF, 미국 양자 컴퓨팅 테마에 특화된 ETF입니다. 11월 말 기초지수 기준으로 보면 아이온큐, 마벨 테크놀로지, 허니웰, 엔비디아, IBM 같은 기업들이 상위 5개 종목에 있고요. 알파벳과 오라클, 인텔,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죠. 팔로알토 같은 기업들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ETF는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키워드랑 관련성이 높은 종목 20개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인프라나 하드웨어, 머신러닝, AI, 소프트웨어나 응용 프로그램, 암호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양자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양자 관련된 스타트업하고 빅테크를 고루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면서도 중소형주랑 대형주를 고루 담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 이 상품 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요? 네, 요즘에 아이온큐 관련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학개미가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해외 주식 6번째가 아이온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건데 아이온큐가 아직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중소형주에 해당을 해요. 근데 이렇게 중소형주에 사실 너무 높은 비중으로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거 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산업을 이제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에서 개별 종목이나 해외 상장 ETF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ETF를 활용하시는 게 최선인데요. 연금계좌에서 이런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미국 양자 컴퓨팅 ETF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실 점은 이 상품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특정 산업에 한 20개 종목을 담아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낮겠지만 시장 대표 지수형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환노출형 상품이어서 원달러 환율 변동을 ETF 성과가 반영한다는 점도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키운용 맞이의 책임님과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